안녕하세요, 황상갈백입니다. 오늘 11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나와서 요 내용 공유 드리고자 왔습니다. 완전 공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4시 18분에 올라온 내용이고 11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나왔죠. 유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개선 중인 사안을 안내 드리겠다. 그리고 별도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11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다음 정기 업데이트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2주에 한 번씩 하겠다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요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해도 어쨌든 업데이트가 매주 해도 서버 개선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업데이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볼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륨을 챙기고 꾸준히 할 수 있다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은 페이스인 것 같아요. 나중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되면 또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게임들에 비해 가지고 이해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QA 기간을 늘려 가지고 배포 후의 문제를 좀 더 잡겠다. 그리고 한 달 나눌 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그냥 몰아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이 부분은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독이 업데이트 됩니다. 살바도르 레이스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12월 업데이트부터는 원작 제독이 아니라 신규 제독이 추가된다는 거죠. 살바도르 레이스 이런 캐릭터고, 밀란다 베르테랑 같이 대항시대 외전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전투 캐릭터. 이 내용은 더 자세한 게 나오면은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가 인벤의 그 기사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살바도르 레이스 다음에 엠보니 그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12월에는 엠보니, 여해적 실종 캐릭터죠. 요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살짝 추정을 해봤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 항해사 8명이 추가됩니다. 요거는 이제 항해사 요번에 나왔던 줄리 도비니 같은 개념이죠. 원작 항해사 8명이 나올 예정이고, 카라룸르 요거 누군지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원작 항해사였다. 대항해시대 2에 나오는 항해사입니다. 요런 캐릭터입니다. 오스만 제국 국적의 상선대인가요? 전투인가요? 그런 캐릭터들, 이런 컨셉의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거죠. 가르시아, 알바레스, 다라신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갈매기 저격 패치가 아니겠느냐, 설명회로 조회수 빨아먹는 게 꼴보기 싫었던 게 아닌가 라는 살짝 해봤습니다. 카라룸들은 이런 사람 없거든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저격 패치다, 당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박 및 항해사 배치 설정 저장 기능이 추가됩니다. 프리셋 기능이죠. 프리셋 기능. 이 부분이 11월 23일 패치 내용으로 패치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요런 인터페이스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2개가 열려 있고, 요 나머지는 아마도 추가 과금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봐요. 그리고 적용 대상을 선박이나 항해사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고, 선박 세팅, 항해사 세팅 따로따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게임 자체가 모험도 하고 탐험도 하고 전투도 하라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컨셉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라도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1월에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로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개선, 이 부분이 이제 투자전 관련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막상 돼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돼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NPC 투자 관련해서. 근데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투자율이 어떻게 조정은 되는지, 우리가 반발력이나 NPC 반발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같은 페이스로 되는지 아니면 이게 좀 하향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도 뭐 이 수치가 곱하기 3이면은 지금 바뀌는 거 곱하기 3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NPC 투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PC 점유나 뭐 타국가 점유 시장과 다른 나라가 점유하고 있는 나라죠. 예. 이런 부분은 5%로 관세가 변경된다, 고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1주간 투자하지 않으면은 차감된다. 요거는 고액 투자 해놓고 이제 접으신 분들 게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일반 유저들 입장에선 연금 투자한 항구들 관리하기가 조금 더 번거로워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냥 세계 일주를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네. 투자 전 활성화, 이 부분이 좀 재밌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 투자 내용들, 투자 세금 수입이나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동맹항에 투자 점수를 넣거나 뭐 순위가 되는 분들은 투자 배당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맹항의 개념이 뭔지 라는 겁니다. 동맹항, 자국 동맹항인지 타국 동맹항인지, 자국 동맹항이면은 자국 영지나 수도는 포함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긴 해요. 근데 밑에 있는 내용들이랑 좀 같이 생각해 봤을 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자국 깃발이 돌고 있는, 자국 깃발을 가지고 있는 그 항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막상 패치가 돼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는 재미가 생겼다 라는 부분이고, 거기 플러스 전략적인 움직임을 좀 이런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해관계에 속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투자 전에 재미가 생겼다. 그리고 시장 포기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거는 거는 뭐 기존에 투자했던 점수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죠.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반 유저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500점만 넣으면 배당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또는이니까 500점 이상이나 아니면 500점이 아니더라도 52 이내에 들어가 있는 항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세이나 혜택의 시인성이 뭐 개선된다. 30일까지 이제 투자 혜택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동맹 국가 한정으로 교역소에서 구매 가능한 교역품의 수량이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역할 때 보면은 매각항은 중요한데 구매 항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타국이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몇 개, 5개든 7개든 이렇게 돌면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구매 항구의 동맹 국가 여부, 동맹 여부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역품 수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숫자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증가하는데 뭐 10% 증가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뭐 2배를 살 수 있다 이러면은 엄청 큰 의미가 있겠죠. 이런 거는 패키지인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번거로운 게 생긴 거죠. 예.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투자 증서는 저번에 이제 투자 바뀌면서 줬던 거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리 메뉴는 2차 업데이트 다음번에 나온다는 거고, 뭐 희귀을에도 내년에 일정 예정하겠다. 그래서 결과는 별 차이 없겠는데? 그리고 요거만 봐선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듭니다. NPC 그 투자 반발력이란 게 어떻게 패치될지, 그리고 동맹 국가 한정으로 교역품 수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만 봐서는 확실하게 느끼면 모르겠다. 나와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 부분이 5번 문화별 누적 교역 점수 시스템이 추가된다. 이 부분이 교역으로 선박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역 시 문화별 교역 점수를 얻게 된다라는 거고, 선박 재료 등 추가적인 보상을 입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지금 뭐 이벤트처럼 일회성 몇 점을 돌파하면 얼마, 몇 점을 돌파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업적형으로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반복형으로 낼 수 있으면은 반복형으로 낼 수 있으면은 요걸로 계속 이제 교육 점수라는 걸 신경 써가지고 교육할 때 두카트뿐만 아니라 교육 점수라는 걸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선박지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조합 이제 의뢰받는 조합이 아니라 교육품을 조합한다는 내용이에요. 예컨대 뭐 포르투갈 특산물 돌소금이랑 뭐 핸드캐논을 같이 파다든지 그렇게 같이 팔면은 뭐 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조합을 연구하는 또 재미가 있겠다. 교육 점수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됐습니다. 교육 점수 부분에서 선박지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강적 같은 경우는 밸런스 패치를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네요. 권역별로 강적이 다수 추가되고 강적 유력력도 추가된다. 동아시아 상해 측량이 추가되고요. 회고록은 연장 혹은 기간 제거. 기간 제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돈 주고 사는 건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 뭐 추가 선박이 없는 거 아니냐, 추가 해역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추가 선박은 일단 11원에 없습니다. 없다고 뒤에 오피셜로 얘기를 해줘요. 그 추가 해역도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11월 23일 날 패치 내역이 아니고 금년 내 뭐 12월에 하겠다는 거죠. 12월에 하는 거를 목표로 개발 중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항해 자동 전투, 다른 모바일 게임들에 있는 자동 전투 내용이죠. 자동 전투 내용. 킹가 사냥 훨씬 더 라이트 유저들 친화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봤는데, 배 스펙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내가 자동 사냥, 배가 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해역에서 자동 사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생길 거기 때문에 배 수요가 늘어날 거고, 반면 배의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배가 지금 두카트, 재료,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료 부분에서 파밍을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면은 배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싸게 우리가 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계지도 웨이포인트 지정에서 자동 이동을 지정한다. 요거는 내파벽, 조력벽 혹은 뭐 돌파벽 이런 거 피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세계지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임 원정 항대, 요게 이제 함대 이야기죠. 4함대까지 운영할 수 있게 패치를 하겠다는 건 금년 내에 이제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다수 항해사 성장 편의성 개선, 활용성 증대. 그리고 선박이 너무 많이 만드는데 요게 다수 함대를 운영하는 거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다 이해해 달라는 거고, 요 부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추가 함대, 위임 함대라는 게 본함대, 1함대가 자동 전투 돌리는 것만큼 효율이 나올 것이냐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상상하기에 다른 게임들에 있는 뭐 노는 항해사들 해가지고 광산 돌리기 뭐 추종자들 임무 보내기 뭐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2함대를 꾸려가지고 뭐 카리브 동남아 무역을 돌려놓으면 뭐 몇 시간에 얼마 효율을 가져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광산 돌리기 뭔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뭐 목표 같은 게 있고 달성되면 원정대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라도 항해사를 노는 항해사를 돌릴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아, 모바일 알람으로 몇 시간 뒤에 8시간 뒤에 뭐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몇만 두카트 가져오겠죠.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파 결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토벌 레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동기 레이드. 비동기 레이드면은 그거죠. 레이드 보스가 뭐 피가 뭐 10만이 있고 내가 뭐 1000씩 깎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명이 때려가지고 잡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상해 토벌도 이런 컨셉으로 잡고 있다고 해요.
다른 게임들이 있던 시스템이니까 충분히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게임 랭킹에 추가된다고 하고, 항해사 대화, 요거는 저거죠, 충성도 높이는 거, 그 부분입니다. 여튼 요런 부분들을 올해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 아마도 12월 패치 노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밸런스 개선 준비 사항이라고 합니다. QA 중이라고 하고요. 제가 30만 깎으면 날두님이 이제 막타? 네파 수급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네파 수급 개선. 요게 뭐 추가 부품이나 가오나 추가 장비 같은 거로 이제 올려주는 방안이라 뭐 이런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네파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건조 레벨, 설계도 레벨, 수집 관련해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 이게 부담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인지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있다. 선박 구내시도 건조 경험치,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섞어서 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나와봐야 알죠. 예, 나와봐야 하는 개념이고, 11월 업데이트 교역 점수 시스템을 누적해가지고 재료 수급 가능하니까 전투하지 않더라도 건조 재료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거죠. 11월에는 추가 선박 추가가 안 된다. 13등급이 미리 패치된 내용이다. 14등급은 상태를 봐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조정하겠다. 매달 내지는 않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매달 내지는 않겠다. 전투에서 장비 부품 같이 상향 부분인데, 이건 말이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거예요. 밸런스 맞추겠다.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는 레벨이랑 상관관계 때문에 그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좀 쓰일 수 있게 만들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검증 중이다. 항해사 입수를 개선하겠다. 픽업 시스템, 신규 항해사들 나오면은 픽업 시스템으로 확률을 좀 높여주겠다는 거죠. 저는 돌아다니면서 성행 항해사들 순서대로 구매하는 거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오면 솔직히 짜증나긴 해요. 짜증나는 요소들을 즐거운 요소로 바꿔주겠다 라는 거죠. 2배만 돼도 훨씬 수월한 거니까 이런 거는 적용되면 좋겠네요. 11월 업데이트부터 적용 예정. 그리고 기존 업데이트 된 항해사들도 단기적으로 확률로 픽업을 하겠다. 복각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인성도 개선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관 항해사 갱신 기능, 요것도 뭐 잼 써가지고 갱신하는 거죠. 그런 거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 수 없는 힘이랑 99렙 효과 관련해서는, 알 수 없는 힘은 나중에 내륙 탐험이 나오면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항해사들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언제 나오냐, 내년 업데이트 내년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이건 먼 훗날 얘기다. 그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년 효과 이런 거 재밌죠. 막 시너지 나는 거, 마젤란 성행 항해사들 같이 타면은 뭐 시너지 나고 이런 거 있으면은 조합자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 이후다. 나중에 해놓겠다. 99렙은 일단 지금 안 나오는 거 막아놓은 거죠. 뭐 그런 내용이고, 2년 효과는 재밌을지도 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하시면은 그런 요소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요소가 나오면 전해준다고 하고, 뭐 제 총평, 11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일찍 나온 거는 좋다. 칭찬한다. 이래라 모티브, 이 XQ 날 계속 재밌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평가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요대로 나오면 만족입니다. 투자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나오고 나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11월에 프리셋 빨리 됐으면 좋겠고, 자동 사냥도 저는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닭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대신 컴퓨터가 닭살을 해준다면 훨씬 더 편하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황산갈매기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산갈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